사람들을 끌어당기는 매력적인 에너지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납니다. 그 중에서도 음악은 말을 넘어선 힘을 가지고 있으며 리듬과 멜로디를 통해 사람들 사이에 묵직한 유대감을 만들어냅니다. 가족 앞에서 연주하든 혼자 연습하는 고요한 순간이든 악기를 다루는 행위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들을 드러낼 수 있는 특별한 창구입니다. 이러한 솔직하고 진솔한 태도, 즉 무언가를 만들고 연결되려는 의지 자체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마법 같은 매력을 지닙니다. 예를 들어 72세의 말고레티라는 할머니는 오랫동안 음악을 멀리서만 바라보던 이였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우쿨렐레를 배워보기로 결심했죠. 처음엔 손가락도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고 자신이 과연 일을 잘하게 될 수 있을지 의심스럽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며 꾸준히 연습하고 인내한 결과 간단한 멜로디를 연주할 수 있게 되었고 점차 더 복잡한 곡들도 소화해냈습니다. 그녀의 손주들은 그녀의 새로운 재능에 매료되어 집안 모임 때마다 그녀 주변에 모여 즐거운 노래를 들으며 함께 웃음을 나누게 되었죠. 단순한 개인적인 도전으로 시작된 일이 세대를 잇는 다리가 된 것입니다. 말그레트는 음악이 단지 음표의 조합이 아니라 사랑과 웃음, 그리고 인간관계의 매개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악기를 배우는 일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반드시 베토벤처럼 천재적이지 않아도 됩니다. 초보자라도 충분히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손과 눈의 협응 능력이 향상되고 기억력과 집중력도 함께 발달합니다. 무엇보다도 그 과정 자체가 기쁨을 줍니다. 작은 진전이라도 스스로 귀로 듣는 순간은 마법 같습니다. 게다가 지역 합창단이나 밴드, 앙상블 등에 참여하면 취향이 맞는 사람들과의 교류도 가능해집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단순히 음악을 연주하는 것이 아니라 친구들과의 관계를 쌓는 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피아노든 기타든 바이올린이든 심지어 드럼이든 항상 배워보고 싶었던 악기가 있다면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완벽함을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정 그 자체입니다. 당신이 연주하는 한음은 삶의 깊이와 풍부함을 더해주고 머리도 더 맑아지고 주변 사람들이 느끼는 호감도 커질 것입니다. 누가 노래로 이야기를 엮어내는 사람에게 매료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네 번째 취미, 그림 그리기 또는 스케치 창의성과 내면의 평온을 여는 열쇠. 혹시 화가가 붓을 들고 캔버스 위를 자유롭게 미끄러뜨리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아니면 스케치 아티스트가 몇 번의 선 에스트로크스만으로도 사람의 본질을 포착하는 모습을 본 적이 있나요? 이러한 창조의 행위는 관찰자뿐 아니라 창작자에게도 강렬한 매력으로 다가옵니다. 나이가 든 후에도 시각예술에 몰두하는 일은 단지 아름다운 작품을 만드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오랜 세월 잠들어 있던 자신의 또 다른 측면을 깨워주는 일입니다. 예술은 언어를 넘어선 독특한 자기 표현 방식을 제공하며 감정, 추억, 아이디어를 말로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탐색하게 해줍니다. 특히 고령층에게 있어 이런 창의적 활동은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옵니다. 연구에 따르면 예술 활동은 신경 경로를 자극하고 인지 기능을 개선시키며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그림리기나 스케치는 명상과 같은 성격을 지녀 현재 이 순간에 집중하도록 유도하고 일상의 번잡함을 잠시 멈추게 하는 힘을 줍니다. 예를 들어 60대 중반에 은퇴한 엔지니어인 텀슨 씨는 자신을 예술적이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공예점에서 물감 세트를 충동적으로 구입했는데 처음엔 두려움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나 종이 위의 색들이 퍼지는 모습을 보며 점점 몰입하게 되었고 그의 작품은 추상적인 얼룩에서 여행지의 생생한 풍경으로 진화했습니다. 이 취미는 그의 상상력을 다시 불태웠을 뿐 아니라 삶에 대한 새로운 목적의식마저 불어넣었습니다. 집안은 그의 작품들로 가득해졌고 각각의 그림은 그가 어디를 다녀왔고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림이 매력적인 이유는 그만큼 다양한 접근 방식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비싼 재료나 전문적인 교육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단순한 스케치북과 연필만으로도 무한한 가능성의 문이 열립니다. 가장 좋은 점은 창작에 옳고 그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작품은 오직 당신만의 것이며 당신의 시각과 성격을 반영한 고유한 표현입니다. 그림을 그려 가족에게 선물하거나 집안벽에 걸어놓는 것만으로도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와 연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직접 시도해보는 건 어떨까요? 붓을 들고 물감을 찍어보세요. 어디로 데려다 줄지 누가 알겠습니까?
분명히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거나 주변과 내면의 아름다움에 대한 깊은 감사를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 5번째 취미, 댄스몸과 영혼을 깨워주는 움직임. 춤에는 하나의 보편적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움직임이 치유하고 에너지를 불어넣고 사람들을 하나로 모은다는 것입니다. 부드러운 재즈에 맞춰 몸을 흔들든 고전 왈츠에 맞춰 회전하든 혹은 신나는 살사 리듬에 맞춰 몸을 흔들든 춤은 단순한 운동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그것은 삶을 축하하는 방식이며 특히 중장년층에게는 활력과 자신감, 매력적인 존재로 거듭날 수 있는 통로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유연성, 균형 감각, 심혈관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해집니다. 춤은 그러한 모든 요소를 동시에 만족시킵니다. 일반적인 운동처럼 단조롭지 않고 육체뿐 아니라 정신까지 자극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안무를 익히는 과정은 기억력과 조화성을 키우고 음악의 리듬은 기분을 전환시키고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실제로 정기적으로 춤을 추면 치매 위험을 줄이고 전반적인 정신적 민첩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하지만 춤의 매력은 단지 건강상의 이점에만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사회적 활동이며 사람들이 함께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성을 만들어냅니다. 어르드게스 부인은 75세의 활발한 할머니로 우연히 볼룸 댄스 클래스에 참석했습니다. 몇 주 지나지 않아 그녀는 친구들로 둘러싸여 서로 실수하면서도 웃음을 터뜨리며 춤을 배우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댄스 나이트는 그녀의 일주일 중 가장 기다려지는 순간이 되었고 삶의 설렘과 기대감을 불어넣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춤은 그녀에게 젊음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음악에 몸을 맡기며 자유롭게 춤췄던 젊은 시절이 떠오른 것입니다. 이제 그녀는 주변 모두를 사로잡는 젊은 에너지를 발산하고 있습니다. 춤은 경험 유무와 상관없이 언제든 시작할 수 있습니다. 시니어를 위한 전보 줌바부터 거실에서 좋아하는 플레이리스트와 함께 즐기는 편안한 춤까지 다양한 방식이 존재합니다. 핵심은 스스로를 의식하지 않고 자유롭게 움직이는 것입니다. 춤을 출 때 당신은 단순히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표현하고 삶을 축하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이 됩니다. 바닥을 미끄러지듯 움직일 때 떠오르는 미소, 가족들이 당신의 공연을 보며 보내는 박수갈채, 음악에 몰입하며 느끼는 순수한 기쁨이 모든 것이 춤의 선물입니다. 춤은 당신을 젊게 만듭니다. 겉모습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요. 그러니 좋아하는 노래를 틀고 한 발자국을 내딛어 보세요. 리듬이 당신을 이끌 것입니다. 믿어보세요. 세상은 당신을 알아볼 것입니다. 6번째 취미. 스토리텔링 지혜를 나누고 마법을 짜는 이야기의 힘. 잘 들려주는 이야기만큼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것도 없습니다. 스토리텔링은 세대를 넘어서 우리를 과거, 현재, 미래로 연결하는 예술 형식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의 삶은 다양한 경험, 교훈, 모험이 얽힌 풍부한 이야기의 보고가 됩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나누는 일은 당신을 더욱 매력적인 존재로 만들어줍니다. 스토리텔링은 단순히 캠프파이어 주변에 앉아 전하는 이야기나 회고록을 쓰는 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들도 매우 멋진 방식입니다. 취미일, 정원 가꾸기, 젊음을 안팎으로 기르다. 정원 가꾸기는 단지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니라 나이 듦에 대한 반항이다. 한 알의 씨앗을 심는 순간 당신은 여전히 살아있음을 세상에 선언하는 것이다. 연구에 따르면 정원 가꾸기는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집중력을 높이며 혈압까지 낮춘다. 삽으로 땅을 파는 일은 근육을 단련시키고 가지치기는 손끝의 민첩함을 되찾아준다. 게다가 햇빛을 받으며 비타민 D를 충전하는 과정은 건강 증진에도 큰 도움이 된다. 하지만 진짜 매력은 무엇일까? 바로 자신의 손길로 생명이 자라나는 것을 지켜보는 기쁨과 보람이다. 넓은 정원이든 작은 창가 화분이든 상관없다. 당신은 매 순간 새로운 생명을 돌보고 있다. 이 소소한 행동 하나가 마음속 깊은 곳에서 나는 여전히 필요하다는 생각을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그 감각이야말로 나이와 무관한 매력의 핵심이다. 취미, 이 언어 배우기, 세계 시민이 되는 길. 하나의 관점에 머무를 이유가 있을까? 2개 이상의 언어를 익힌다는 것은 단순히 두뇌 운동을 넘어 스스로를 새롭게 창조하는 과정이다. 연구에 따르면 이중 언어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인지 기능이 더 오래 유지되며 치매 발병 위험도 낮다. 하지만 가장 큰 보상은 따로 있다. 바로 직접 현지인들과 소통하며 다른 문화를 체험하는 짜릿함이다. 파리의 베이커리를 찾아 유창한 프랑스어로 대화를 나누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의 탱고 가수와 스페인어로 가사를 논하는 상상을 해보라.
듀오링고 같은 앱은 언어 학습을 마치 게임처럼 즐겁게 만들어주고 언어 교환 모임은 그것을 사회적 활동으로 확장시킨다. 어느새 당신은 단순히 할머니가 아닌 전 세계를 누비며 이야기를 나누는 글로벌한 존재로 변신한다. 완벽한 유창성보다 중요한 건 열린 마음과 배움에 대한 갈망이다. 그런 태도야말로 노년에도 빛나는 자신만의 아우라를 만든다. 취미 3. 악기 연주하기, 영혼의 사운드 트랙을 만들다. 현을 튕겨보자. 리듬을 타보자. 음악은 당신의 이야기를 다시 써내려갈 수 있는 도구다. 악기를 다루는 것은 두뇌의 요가와 같다. 좌우 뇌를 동시에 활성화시키고 기억력은 물론 도파민 분비까지 촉진한다. 그러나 과학 너머에는 더 깊은 무언가가 있다. 그것은 바로 영혼을 위한 양식이다. 처음으로 제대로 된 스케일을 연주했을 때의 성취감, 드디어 실수 없이 슬레딜륜을 연주했을 때의 기쁨, 그것이 진짜 젊음을 느끼게 하는 순간이다. 주름은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건 손 안에 담긴 열정과 감정이다. 재즈 밴드에 참여하거나 손주들을 위해 연주곡을 들려주거나 그냥 조용히 멜로디에 몸을 맡기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두뇌는 활기를 되찾고 영혼은 하늘 높이 나는 법을 배운다. 70이 되었어도 25세처럼 생생하게 느껴질 수 있다. 결국 누구나 웃으며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끌리는 법이다. 왜 이런 취미일까? 이것들은 단순한 여가 활동이 아니다. 이는 다시 태어나는 문, 즉 자기 개발의 포털이다. 정원 가꾸기는 당신을 대지와 연결해주고 언어 학습은 세계로 눈을 열어주며 음악은 잠들어 있던 열정을 일깨운다. 이 세 가지는 육체적 활력, 정신적 민첩함, 감정적 풍요라는 젊음의 삼총사를 이루어낸다. 세상은 나이를 존중하지 않는다. 세상은 삶 자체를 존중한다. 그리고 이 취미들이야말로 우아하게 나이 드는 것이 아니라 영광스럽게 나이 드는 비결이다. 당신의 다음 선택은 삽을 들어라. 언어 앱을 설치하라. 먼지를 뒤집어 쓴 기타를 꺼내라. 시간은 당신의 의지에 따라 움직인다. 7. PS 인생의 두 번째 막은 당신이 작곡해야 할 곡이다. 오늘 시작하라. 삶을 더 아름답게 만드는 취미들. 연결, 건강, 나눔, 그리고 창조의 힘. 취미 3. 음악의 마법. 연주로 마음을 잇다. 악기를 다루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매력이 있다. 기타를 타박이며 울리는 따뜻한 음색일 수도 있고 피아노 키 위를 춤추듯 스치는 멜로디일 수도 있다. 음악은 단순한 소리가 아니라 감정을 실어 전달하는 언어이며 나이와 상관없이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인간적인 예술이다. 60대에 처음 기타를 잡거나 오래전 치워둔 피아노 앞에 다시 앉는 일은 결코 늦지 않은 도전이다. 악기를 배우는 것은 자신만의 즐거움을 얻는 것 이상의 가치가 있다. 그것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만들어주는 다리이기도 하다. 친구들과 함께 즉흥 연주를 시도하거나 가족들을 위해 정성스럽게 연주곡을 들려주는 순간 당신은 단순한 연주자가 아닌 연결의 중심에 선다. 지역 음악 모임에 참여해보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창의력을 나누고 서로의 음악 속에서 영감을 얻는 그 시간은 단순한 취미 활동을 넘어서는 경험으로 남을 것이다. 음악은 또한 당신을 더욱 매력적인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무대 위에서 연주하는 모습은 단순히 기술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을 드러내는 진솔한 표현이다. 이런 모습은 자연스럽게 다른 이들의 관심을 끌며 당신을 기억에 남는 존재로 만들어줄 것이다. 지금 당장 먼지를 뒤집어 쓴 악기를 꺼내보자. 음악은 세월을 잊게 하고 마음을 젊게 만든다. 취미사, 요가, 태극권, 유연함과 힘의 조화. 인생을 춤에 비유한다면 요가와 태극권은 그 춤사위 중에서도 가장 우아하면서도 강력한 동작일 것이다. 이 두 가지 운동은 단순한 신체 활동을 넘어선 철학이며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는 여정이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움직임이 줄어들고 몸이 굳어질 수 있다는 의미지만 요가와 태극권은 그것을 막기 위한 최고의 선택이다. 아침 햇살 아래서 태극권의 부드러운 동작을 따라 해보자. 혹은 조용한 방 안에서 요가 매트 위에 누워 호흡에 집중하며 몸을 서서히 펴는 순간. 이러한 반복적인 움직임은 관절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몸의 유연성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을 준다. 특히 노년기에 접어든 사람에게는 이러한 습관이 독립적인 삶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하지만 그 진짜 매력은 육체적 변화 너머에 있다. 요가와 태극권은 마음을 가라앉히고 불안을 줄이며 명상을 통해 집중력을 키워준다. 복잡하고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 이 두 운동은 차분한 마음을 되찾게 하는 쉼표 같은 존재이다.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으며 경쟁이나 성과를 요구하지 않는다. 오직 자신과의 대화를 통해
몸과 마음을 하나로 통합하는 과정. 그것이 바로 이 운동이 지닌 진정한 힘이다. 당신이 요가 매트를 펴거나 공원의 풀밭 위에 올라설 때 그 순간부터 당신은 단순히 건강을 위한 운동이 아닌 삶 자체를 위한 수행을 시작하는 것이다. 취미, 자원봉사와 멘토링, 나눔이 만드는 빛나는 인생. 누군가를 진심으로 도울 때 그 마음은 공간 전체를 밝힌다. 자원봉사와 멘토링은 단순한 선행이 아니다. 그것은 목적의식과 행복, 연결의 문을 열어주는 열쇠이다. 타인을 돕는 행위는 그들을 변화시킬 뿐 아니라 우리 스스로를 더욱 풍요롭게 만든다. 연구에 따르면 나눔의 습관은 정신적, 감정적 건강을 증진시키며 삶의 깊은 의미를 불어넣는다. 상상해보자. 젊은 직장인들에게 조언을 건네거나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을 돕는 일, 지역 식당에서 봉사하며 웃음을 나누는 일. 이러한 작은 행동들은 모두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된다. 동시에 당신은 그 과정에서 새로운 에너지를 얻으며 삶의 활력을 되찾는다. 특히 멘토링은 세대 간의 다리를 놓는 소중한 역할을 한다. 전문가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진정한 경험과 솔직한 조언, 그리고 따뜻한 마음만으로도 당신은 누군가에게 중요한 등대가 될 수 있다. 가족, 이웃 혹은 직장 내에서라도 멘토링은 가능하다. 누군가가 당신의 말을 듣고 변하고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그 어떤 보상보다 큰 기쁨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사랑을 베푸는 삶은 진정한 부유함이다. 당신은 단순히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을 더 밝게 만드는 빛이 된다. 취미육, 그림 그리기와 창조 예술, 숨겨진 예술가를 깨워라. 창조의 욕구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본능이다. 그림을 그리거나 점토로 조각을 만들거나 다양한 재료를 활용한 미술 작품을 시도하는 일은 단순한 취미를 넘어선 정서의 표현이다. 그것은 마치 마음속 문을 열고 색과 형태로 감정을 풀어내는 작업이다. 창조의 과정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생각과 느낌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바꿔주는 치유의 시간이기도 하다. 붓을 움직이며 한 번의 스트로크에 모든 감정을 담을 때 우리는 현재에 완전히 집중하게 되고 일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평온을 찾는다. 이는 명상과도 같으며 스트레스를 줄이고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주는 효과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창조는 나이를 초월한다. 어느 나이에나 시작할 수 있으며 누구나 그 자체로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다. 그림을 그리는 사람은 이미 깊이 있는 사람이다. 호기심 많고 삶을 사랑하는 사람의 분위기를 풍긴다. 캔버스 앞에 앉아 붓을 들어보자. 점토를 만져보자. 당신이 만드는 모든 작품은 당신의 이야기이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깊은 감동을 선사할 것이다. 왜 이 취미들이 중요한가? 악기 연주, 요가와 태극권, 자원봉사, 그리고 창조예술. 이 4가지 취미는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선 삶의 원천이다. 육체를 건강하게 하고 정신을 맑게 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깊이 있게 만들어준다. 각각의 활동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당신을 더 풍요롭고 활기찬 존재로 만들어준다. 당신은 어느 나이에도 새로 시작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당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다. 이제 어느 취미부터 시도해 볼 것인가? 세상은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기다리고 있다. 오늘 작지만 확실한 첫걸음을 내딛어 보자. 당신의 삶은 그 순간부터 더 아름답게 빛날 것이다. 자신만의 삶을 살아라. 타인의 기대를 넘어서는 진정한 성장의 길. 우리는 종종 주변의 기대에 맞추어 살아가며 자신의 목소리를 잃고 많은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들이 무엇을 말하든 자신이 믿는 가치와 방향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타인의 눈치를 보며 살아가는 동안 꿈을 놓친다면 그보다 더 큰 손실은 없을 것이다. 당신의 인생은 당신 것이며 누구도 대신 살아줄 수 없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스스로에게 집중하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 마음가짐이 운명을 결정한다. 성공과 행복은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바로 내면에서 비롯된다. 어떤 상황에 처하든 낙관적이고 유연한 사고방식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장을 이끄는 핵심이다. 부정적인 생각이나 두려움에 갇혀있기보다는 모든 경험을 배움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하다. 실패는 결코 끝이 아니다. 오히려 그것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디딤돌이며 매번 일어설 때마다 우리는 더욱 강해진다. 지금 바로 행동하라. 미래는 먼 훗날이 아니라 오늘의 선택에서 만들어진다. 계획이 완벽하지 않다고 해서 머뭇거리거나 미루기만 한다면 변화는 절대 찾아오지 않는다. 작은 걸음이라도 꾸준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시작이 늦었다고 해서 포기할 필요는 없다. 오히려 지금이야말로 가장 적절한 시점이다. 움직이지 않으면 멈춰 있으면 성장도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실패를 두려워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두려워하며 도전조차 하지 못한다. 그러나 진정한 실패란 시도하지 않는 데 있다. 한 번의 좌절이 전부를 망치지는 않는다. 다시 일어나고 또 시도하고 계속 나아가는 과정 자체가 이미 승리다. 그런 경험을 통해 우리는 점점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으며 더 깊은 통찰과 용기를 얻게 된다. 당신만의 길을 개척하라. 주변의 기준에 얽매이지 말고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열정을 가질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당신의 길이다. 남들과 비교하거나 평가받는 삶이 아닌 스스로 의미를 찾고 즐거움을 느끼는 삶을 살 때 비로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찾아온다. 인생은 짧고 시간은 흘러가며 당신은 이미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 지금 바로 움직이자. 당신의 미래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된다. 창의성에는 마치 마법 같은 힘이 있습니다. 단지 캔버스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창작자인 당신의 내면까지도 바꿔놓는 그런 힘이죠. 기대를 내려놓고 화필을 잡고 그 감각에 몰입할 때부시 종이 위를 미끄러지는 느낌?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색들이 섞이는 모습을 지켜보며 우리는 고요한 집중의 경지로 들어섭니다. 마치 시간이 느리게 흐르기 시작하고 오직 창조의 조용한 울림만이 존재하는 순간이죠. 그런 침착함에서 우러나는 자신감은 겉으로 드러납니다. 당신이 아무도 보지 않더라도 스스로에게 진실된 자세로 창작에 임할 때 생기는 그 고요한 신뢰감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전달됩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차리는 이유는 당신이 인상 깊은 사람처럼 행동하려고 애쓰기 때문이 아니라 자신의 존재에 평화를 가진 사람에게서 나오는 묵직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물감과 붓을 잡아본다 해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 늦기 전이라는 말은 여기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초보자에게는 수채화와 아크릴화가 훌륭한 출발점이 됩니다. 두 재료 모두 관대하며 다루기 쉽지만 동시에 무한한 가능성과 다양한 표현 방식을 제공합니다. 수채화는 종이 위에서 부드럽고 유연하게 퍼지며 시처럼 아름다운 질감을 만들어내고 아크릴화는 강렬한 색감과 여러 번 덧칠하거나 실험할 수 있는 자유로움을 줍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의 속도에 맞춰 탐색할 수 있고 부담이나 형식 없이 즐길 수 있는 매체입니다. 예술 작품을 만들기 위해 반드시 대가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추상적인 무늬를 그리고 있든 꽃잎 하나하나에 섬세함을 담아내고 있든 당신이 만드는 모든 작품은 성취감을 조금씩 쌓아줍니다. 결국 삶이란 이런 과정에서 오는 만족을 찾는 것이 아닐까요? 완벽함을 얻는 것보다 행동 자체에서 기쁨을 느끼는 것 말입니다. 회화나 어떤 창작 활동이라도 그것이 단지 아름다운 결과물을 만드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의 기쁨 속에서 자신을 잊고 빠져들며 상상력의 새로운 면모를 발견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들을 색과 형태로 전달하는 방법을 배우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창작에 몰두하다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 안에 숨어있던 자연스러운 자신감이 피어오르고 그 고요한 에너지가 주변을 비추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것을 느낍니다. 자기 자신을 편안히 받아들이는 사람에게서 흘러나오는 차분하면서도 매력적인 기운 말입니다. 그들에게 당신은 특별히 무엇인가를 보여주려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눈에 띄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는 열정과 가능성이 만나는 지점에 서 있습니다. 나이가 든다고 해서 삶이 단조로워질 필요는 없습니다. 정원 가꾸기, 언어 배우기, 악기 연주하기, 요가 실천하기, 봉사활동. 예술을 통한 자기 표현이 6가지 취미는 모두 더 풍요롭고 충만한 자신을 발견하게 하는 열쇠입니다. 각각은 독특한 선물을 가지고 있으며 마음과 정신을 함께 길러주고 세상을 살아가는 태도를 더욱 풍부하게 만들어줍니다. 당신은 한 평의 정원을 가꾸며 인내심을 키울 수 있고 새로운 멜로디를 익히며 다른 이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한때 낯선 언어를 능숙하게 구사하게 되거나 유연한 요가 동작 속에서 몸과 마음의 균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돕는 봉사 속에서 기쁨을 다시금 깨닫거나 색깔로 이야기를 풀어내는 창조의 순간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은 당신을 육체적으로만 젊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도 활기차게 유지해줍니다.
나이 들수록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생명력입니다. 그래서 예술은 단순한 취미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스스로와 깊이 연결되어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소통의 통로이며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감정들을 대신 전달해주는 목소리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취미들이 모여 만들어낸 삶은 호기심과 의미, 우아함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그렇다면 궁금합니다. 당신에게 가장 먼저 다가온 것은 무엇인가요? 이미 정원을 가꾸고 계신가요? 기타를 튕기고 있거나 캔버스 위에 물감을 퍼뜨리고 있나요? 아니면 이 중 하나가 새롭게 마음을 움직였나요? 댓글을 통해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다음 여행이 어디로 이어질지 정말 기대됩니다. 이 글과 함께 여러분이 삶을 온전히 창의적으로 그리고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잊지 마시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이 세상에 하나뿐인 보석이며 세상은 당신의 빛을 볼 자격이 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그 순간은 조용하면서도 변화를 일으키는 힘이 있다. 부시종이에 닿는 그 찰나물감이 부드럽고 단호하게 번져나가는 모습은 마치 생각이 형상화되는 듯하다. 클라라는 남의 기대 속에서 수십 년을 살아온 여자였다. 하지만 회화는 그녀에게 부드러운 반항이자 자기로의 기완을 선사했다. 68세가 되던 해 그녀는 수채화를 만났다. 취미로 삼은 것이 아니라 피난처로 받아들인 것이었다. 하늘색과 오크라색을 섞으며 그녀는 평범한 아름다움의 조각들을 그렸다. 꽃병 속 한 송이 꽃, 부엌 바닥에 스며드는 아침 햇살 같은 것들이었다. 이건 전통적인 의미의 걸작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그녀의 것이었다. 그리고 매 획마다 그녀 자신이 다시 태어났다. 화면 위의 이미지뿐만 아니라 그 뒤에 선 사람 클라라 자신이 변해가고 있었다. 처음에는 클라라의 손이 주저했다. 그녀의 선들은 신중했고 너무 통제받았으며 실수를 두려워했다. 그런데 모든 것을 바꿔놓은 수업이 있었다. 강사는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물에 맡겨보세요. 너무 간단해 보이는 그 말이었지만 그녀 안에 잠겨있던 무언가를 풀어주었다. 그녀는 점점 소나기를 풀기 시작했다. 붓뿐 아니라 완벽함에 대한 집착도 함께 놓아주었다. 물감은 더 자유롭게 움직였고 서로 섞이며 예측할 수 없이 살아 움직이는 느낌이었다. 그렇게 양보하는 과정에서 클라라는 예상치 못한 것을 발견했다. 깊은 고요함과 마음속 깊숙이 자리한 자신감이었다.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그들은 그녀가 얼마나 중심을 잡고 있는지, 얼마나 밝아 보이는지 칭찬했지만 그 진짜 이유는 몰랐다. 그녀의 빛은 놓아버림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말이다. 수채화는 그녀에게 내려놓는 법을 가르쳤고 유화는 목소리를 줬다. 무거운 붓과 짙은 색감을 처음 들었을 때 그것은 마치 소리를 더 크게 내는 것 같았다. 유화는 기다려주지 않았다.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했고 색을 겹겹이 쌓아 올리는 것은 이야기의 장처럼 느껴졌다. 각각의 캔버스는 그녀의 여정을 반영했다. 망설임 많은 시작, 의심의 순간, 기쁨의 번짐, 그리고 마침내 맞이한 강인함까지. 그녀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이 그녀의 작품에 어떤 가치를 두는지 신경 쓰지 않았다. 클라라에게는 그것 자체가 더 큰 의미를 지녔다. 나 여기 있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어. 예술가일 필요는 없다. 단지 호기심만 있으면 된다. 아이의 물감 상자나 중고품 가게의 캔버스 하나면 충분하다. 단순히 꽃잎 하나를 그리거나 하늘빛을 발라보는 것으로 시작하면 된다. 그 행위 그 자체가 명상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받는 보상은 종이 위에 나타나는 결과보다는 그것을 바라보며 이건 내가 만든 거야 라고 말할 때 눈빛에서 빛나는 것이다. 그리고 회화는 인생이라는 화려한 배틀 위에 놓인 수많은 실 가운데 하나일 뿐이다. 성장하고 싶다면, 관심을 유지하고 싶다면 나이가 창의성을 가로막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정원 가꾸기는 인내심을 가르쳐준다. 한 알에 씨앗을 심으며 배우는 것이다. 새로운 언어를 익히는 일은 보이지 않던 세계로 문을 열어준다. 음악은 우리를 리듬과 기억, 기쁨으로 다시 연결한다. 요가는 균형이 정지가 아닌 숨결과 존재, 움직임 속의 우아함임을 상기시켜준다. 자원봉사는 또 다른 형태의 마법이다. 누군가의 삶을 바꾸는 동시에 우리의 마음도 넓혀주는 것이다. 이러한 활동들은 모두 눈에 보이지 않는 반항의 한 형태이다. 나는 아직 배우고 있고 살아있으며 존재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방법이다. 클라라의 벽면은 이제 그녀의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다. 수채화의 속삭임과 유화의 선원들이 가득하다. 하지만 진정한 걸작은 캔버스 위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녀의 자세와 시선, 그리고 늘 햇살처럼 머금고 있는 평안함에 있다. 그녀는 삶을 걷는 방식 자체가 사람들에게 묻게 만든다. 진정한 삶이란 무엇인가? 하고, 당신의 다음 걸음은 붓질이 아닐 수도 있다. 땅에 씨앗을 심는 일일 수도 있고, 기타 현을 튕기는 것일 수도 있으며, 낯선 언어로 말을 하는 것일 수도 있다. 무엇이든 좋다. 당신의 이야기를 펼쳐보라. 세상은 당신이 피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7일 춘나. 덧붙여, 첫걸음은 언제나 가장 어렵다. 하지만 한번 시작하면 그 후엔 색들이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당신 안의 빛을 깨우는 여정. 나이 들어감을 아름다운 예술로 만드는 6가지 취미. 세월이 흐르며 우리는 외형적인 변화를 겪지만 진정한 매력은 단지 외모가 아니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존재감에 있습니다. 나이듦도 아름답게 승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자신만의 특별한 취미를 가꾸는 것입니다. 아래의 6가지 취미는 단순한 여가 활동을 넘어 당신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고 존재 자체로 타인을 사로잡는 사람으로 만들어줍니다. 1. 그림 그리기, 조용한 자신감을 깨우다. 해질녘 하늘을 보며 이 순간을 그대로 간직하고 싶어라는 생각을 해본 적 있으신가요? 그 감정을 종이 위에 옮겨보세요. 물감을 사용해 몽환적인 풍경을 담아내든 아크릴 물감으로 강렬한 추상화를 표현하든 창작 행위 자체가 명상입니다. 과학적으로도 예술활동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도파민 분비를 촉진해 정서적 안정과 행복감을 선사합니다. 하지만 진짜 매력은 창조의 시간 속에서 기른 침착함입니다. 어느새 당신은 방 안에 조용히 들어서는 순간에도 주변의 시선을 한 몸에 받는 사람이 되어 있을 겁니다. 말 없이도 존재감으로 사람들을 사로잡는 그런 사람 말입니다. 처음 시작한다면 이렇게 수채화, 안개 낀 아침이나 피어난 꽃을 담기에 최고. 아크릴화 규칙 따윈 필요 없어요. 색의 자유로움을 즐기세요. 프로팁, 일기장에 무심코 낙서해보세요. 그것도 창작의 첫걸음. 2. 정원 가꾸기, 시간과의 반항. 흙을 만지는 건 단순한 취미 이상입니다. 그것은 세월의 흐름에 대한 조용한 저항이며 생명을 길러내는 기쁨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정원 가꾸기는 BDNF 뇌율의 신경영양인자라는 단백질 분비를 자극해 기억력 개선과 우울증 예방에 효과적이랍니다. 게다가 작은 화분 속 허브 하나라도 제 손으로 키워낸다는 것은 삶의 목표와 기쁨을 동시에 느끼게 해줍니다. 생각해보세요. 직접 재배한 바지를 저녁 식탁에 올리는 그 순간 손끝엔 흙이 묻었겠지만 마음은 얼마나 풍요롭겠습니까? 시작하기 좋은 식물들, 다육식물, 관리가 쉬워 초보자에게 안성맞춤. 라벤더, 은은한 향기로 스트레스까지 날려버리죠. 3. 새로운 언어 배우기, 세계와 사랑에 빠지다. 2가지 언어를 구사하는 두뇌는 노화가 더디게 진행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스페인어든 프랑스어든 혹은 중국어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머릿속 연결망을 새로 구성하며 두뇌 회로를 리셋한다는 점입니다. 듀오링고 같은 앱을 활용하면 마치 게임처럼 즐겁게 학습할 수 있죠. 이탈리아 로마 거리에서 현지인처럼 커피 한 잔을 주문해 본다면 그 순간 당신은 단순한 여행자가 아닌 세계의 일부가 된 자신을 발견할 거예요. 그때부터 당신 눈빛엔 자신감이라는 빛이 깃들기 시작합니다. 4. 요가, 유연함 속에 숨은 용기, 유지, 70대의 다운독 자세를 하는 사람은 자연 그 자체입니다. 요가는 발끝에 닿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를 지닙니다. 몸의 회복력을 키우고 균형 감각을 강화해 낙상 위험을 줄일 뿐 아니라 세포 수준에서 노화를 늦추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많은 이들이 말하는 요가글로 광채, 그건 단지 느낌이 아니라 실제로 피부와 표정에 나타나는 생기입니다. 입문자를 위한 추천 동작, 의자 요가, 관절 부담 없이 부드럽게 시작 가능. 태양 예배, 아침마다 몸과 마음을 깨우는 최고의 루틴. 5. 봉사활동, 영원한 젊음을 위한 비밀 열쇠, 치좌예. 봉사는 단순한 선행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현명한 자기 투자 중 하나입니다. 노년기에 봉사활동에 참여한 이들은 혈압이 안정되고인지 능력도 유지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을 정도입니다. 지역 쉼터에서 식사를 나누거나 아이들에게 멘토링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다시금 느낄 수 있습니다. 외로움 노화를 앞당기는 가장 큰 적을 몰아낼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죠. 6. 악기 연주, 두뇌를 새롭게 각색하다. 육아이. 우쿨렐레를 튕기든 피아노 건반을 누르든 음악은 단순한 즐거움 이상입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행위는 대뇌를 연결하는 측 자체를 강화해
사고 속도와 기억력 모두를 개선합니다. 게다가 손주들과 함께 즉흥 연주를 한다면 당신은 단순한 할머니, 할아버지가 아닌 전설이 됩니다. 당신만의 영원한 현재를 만들기 위한 행동 계획, 이제 막 시작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지금, 이 순간. 다음 3단계를 따라보세요. 1. 하나 선택하세요. 정원 가꾸기, 그림 그리기, 언어학습 중 마음에 드는 것을 고르세요. 2. 시간을 정하세요. 하루에 20분이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완벽함이 아니라 꾸준함이 힘입니다. 3. 공유하세요. 당신의 여정을 주변과 나누고 함께 성장해보세요. 나이 들면 결코 후퇴가 아닙니다. 당신만의 색깔로 물들일 수 있는 또 하나의 인생 서막일 뿐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아직도 세상을 놀라게 할 수 있는 희귀한 보석입니다. 자신의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가는 일은 때로 쉽지 않습니다. 주변에서 기대하는 모습, 사회가 정해놓은 틀, 그리고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망설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성장과 만족은 바로 자신만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의 기준에 얽매여 살면 남의 인생을 살게 되고 자신의 내면을 따라가야 비로소 스스로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어떤 태도로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부정적인 시선으로 보면 모든 것이 장애물로 느껴지고 긍정적 사고로 접근하면 어려움조차 배움의 기회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미래를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내가 되며 지금의 작은 행동들이 모여 큰 변화를 이룹니다.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이지만 그에 머무르지 말아야 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다 보면 아무것도 시도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후회만 남게 됩니다. 오히려 실패는 성공으로 가는 과정 중 하나이며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더 분명히 알려주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지금 바로 움직이세요. 완벽한 시점은 오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멈춰 있을 이유는 없습니다. 작게 시작하되 꾸준히 나아간다면 언젠가 목표했던 곳에 다다를 수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의 기대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진정 원하는 삶을 찾고 그것을 위해 용감히 나아가는 태도입니다.